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죽음과 죽어감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길 잃은 새들의 타협과 그리고 우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죽음의 5단계 중에 3번째인 타협, 그리고 4번째 단계인 우울, 이것은 마지막 5번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환자에게는 아주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타고르의 시죠. 길 잃은 새들의 71편과 44편을 낭송해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울이라는 것, 이 죽음 앞에 오는 이 우울은 우리가 이제 보통 때 얘기하는 그러한 우울과는 좀 다릅니다. 키블러-로스는 이 우울의 2가지 우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응성 우울과 또 하나는 준비성 우울이라는 것인데요. 이때는 우울이라도 상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고르의 길 잃은 새들 71편. 목수의 도끼가 나무에게 자루를 달라 애원합니다. 나무가 그것을 메워줍니다. 타고르의 길 잃은 새들 44편. 인간의 마음의 현에 온 세상이 밀려들어 타고르의 시인 길 잃은 새들의 77편은 그 타협의 단계에 관련된 내용이죠. 목수의 도끼가 나무에게 자루를 달라고 애원을 했더니 나무가 그것을 내어준다라는 내용인데요. 누군가가 간절하게 간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44편은 이 우울의 단계에 들어있는 시가 되겠는데요. 우리 온 세상이 하나의 슬픔으로 밀려들어온다라는 이 절대 슬픔, 절대 우울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번째 단계인 타협의 단계는 아주 좀 짧은 시간 그렇게 단계가 지나가는데요. 환자한테는 아주 필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어이 나를 지상에서 데려가실 생각이고 이 분노에 찬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면 내가 좀 더 공손하게 부탁하면 들어주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아이들이 타협하고 협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이가 친구 집에 가서 좀 하룻밤 자고 오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를 하죠. 그러면 막 처음에는 화를 내고 울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들어주실까? 타협을 하죠.
그래서 조용히 나와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여보만 좀 가서 좀 잘 자게 해준다면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설거지 할게. 그렇게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이 3단계, 타협의 단계에 있는 환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한부 환자인데, 이 환자한테는 이제 장남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약을 먹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였죠. 근데 이 환자는 정말 장남 결혼식에는 꼭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들한테 간청을 하죠. 제가 장남 결혼식만 볼 수만 있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해협을 하죠. 의료진들이 최면요법을 통해서 잠시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는 결혼식에 참석하게 했죠. 놀랍게도 그 결혼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이 환자였습니다. 의료진들도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고 뿌듯했죠. 이 프로젝트 팀은 과연 이 부인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주 궁금해했는데요. 이 병실로 돌아온 이 환자는 저한테 둘째 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하는 환자들, 기꺼이 그것을 좀 들어줘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답이다. 라고 키블랄로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울의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제 다 소용이 없어. 모든 게 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첫 번째, 부정의 단계. 두 번째, 분노의 단계. 세 번째, 타협의 단계. 네 번째, 우울의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 수용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타협의 단계는 좀 비교적 짧게 지나가고, 이제 우울의 단계가 보통 오게 되는데, 이때는 다른 양상의 우울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것이 이제 반응성 우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지,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직을 하고, 가족들이 전부 해체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이 우울. 엄청난 상실감이죠. 근데 이 반응성 우울일 때에는 좀 문제 해결을 해준다든지 하면은 우울증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아이들을 지금 누가 키울 것인지, 집에 애완견이라든지, 키우던 식물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친척이 아이들을 돌보게 됐다든지, 다른 사람이 친구가 와서 그 집안에 있는 그러한 동물이나 식물들을 좀 돌봐주겠다고 한다면은 이 반응성 우울은 많이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어지면 이것은 이제 준비성 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작별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절대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다가올 상실 때문에 이때는 옆에서 뭐 격려를 한다, 확인을 해준다,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슬픔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허용될 때 비로소 수용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 준비성 우울의 단계일 때 환자는 비교적 조용합니다. 반응성 우울일 때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 도움이 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 하지만 이 준비성 우울일 때는 그런 것이 다 이제는 하지 않으려고 하죠. 조용하게. 이때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없는 감정적 교류가 더 중요하고 손을 잡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조용히 곁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블랄로스는 이 우울의 장에서 이 태엽과 우울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환자 H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H는 처음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제가 5분 이상 앉아 있으면 바닥으로 쓰러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 너무 피곤하고 통 앉아 있어 보질 않아서요.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했는데요. 1시간 이상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직업은 화학공학 엔지니어였고 50대였는데 암 진단을 받았죠. 의료진이 전혀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 잔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대해서. 아주 우울했는데요. 대장 상태가 워낙 나빠져가지고 인공 항문 수술을 했죠. 그동안 참 건강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병에 걸리고 나니까 본인이 죽는다는 게 과연 뭔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슬픔이 너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제 병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다 두 분이 돌아가시고 또 형제가 아주 급하게 이렇게 급사를 했고 딸은 객지에 나가 있다가 28세에 두 아이를 남겨두고 죽었죠. 3년 동안 이 손주들을 돌봐야 됐습니다. H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안실에서 한동안 살다시피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슬픔을 겪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니 나의 이 지금 병은 그렇게 슬픔의 대상은 아니다. 그랬는데요. 그동안 누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도와주셨습니까? 그랬더니 H는
지금 대화를 나누는 박사님 말고는 그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내는 교사였는데 아주 의욕이 넘치는 건장한 여자였고요. 아주 외향적이고. 그런데 이제 남편을 좀 변변치 못하는 사람으로, 아니, 돈을 제일 못 번다. 그냥 이렇게 폄하하고 좀 무시했죠. 남편이 좀 여러 가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자르고 윽박지르고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내일 제가 당장 죽는다고 해도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H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군요. 저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가 그게 정말 그러한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하고 저하고가 생각하는 가치는 틀린 것 같아요. 아내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동안 교회나 이런 데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그러한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아내는 그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이 프로젝트 팀이 가만 보니까 이 우울의 근원이 아주 아내하고의 단절, 이해받지 못한 것, 소통 부재가 큰 원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키블랄로스가 이 H 부인을 만나게 됐죠. H 부인은 그냥 아주 통한 사람이었고 외향적이고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않아도 삶은 똑같이 계속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키벨랄로스가 그 부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남편이 이 부인의 기대 이하인 것 같군요.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그렇게 무능하고 제 구실 못했으면 돌아가시도 별로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실 것 같군요. 그렇게 정리를 해줬더니 갑자기 H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격하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이에요. 갑자기 의외의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벨랄로스가 부인한테 남편 H가 하는 이야기.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진심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치 있다고 안 보고 무시합니다. 그것이 슬픈 것이죠.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함께 H가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이 H의 아내는 남편 H에게 내가 박사님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남편한테 생애 처음으로 본인이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남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니까 환자 H가 아주 눈을 반짝였죠. 이 부인은 자, 남아있는 나날 당신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돌볼게. 그리고 당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봉사를 하든지
그렇게 지냅시다 라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면서 H 부인은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를 했고요. 이 환자 H는 키빌롤로스에게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박사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사를 표시했다는 것이죠. 그가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나와 우리 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환자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중재를 해서 부인과 화해를 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가치 있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아름다운 마무리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인터뷰, 토킹 큐어를 했다는 것이죠. 해보니 H 마음에 걸리고 있는 건 아내와의 관계. 그래서 이것을 중재를 해줬죠. 이 팀이 H 부인에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랬더니 이 H 부인 역시 그 말을 듣고 자기 속에 있던 남편에 대한 진정한 그러한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는 화해를 하고 그리고는 그야말로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게끔 중개하는 역할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마무리의 사례를 타협과 우울의 단계를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